방금 끝난 2026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8강 2차전 멕시코 푸에블라 쿠아우테목에서 열린 크루스 아술과 LAFC의 경기는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살벌했던 경기였습니다. 겉으로 찍힌 스코어는 1대1, 합산 스코어는 4대1, LAFC가 준결승 진출에 성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용은 그 숫자만 보고 넘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밟은 준결승 무대 뒤에는 팀 전체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90분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제 실점을 허용한 뒤 경기장은 완전히 아술의 분위기로 넘어갔고 LAFC 팬들조차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터진 건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 3, You said, 딥둑, 메시지 4, 챗 GPT said. 손흥민의 마지막 퍼포먼스가 모든 계산을 뒤엎는 동시에 요리스를 향한 집단 혐오 구호가 반복되면서 주심이 직접 경고까지 꺼 메시지 5, You said, 딥둑, 메시지 6. 챗 GPT 셋, 내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경기가 왜 단순한 승리가 아닌지 산토스의 버티기 전술과 함께 몰수 위기 직전까지 갔던 그 장면의 진짜 의미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산토스 감독이 세운 버스 전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거의 최후방 수비까지 내려오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런 전술은 고지대에서 손흥민마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었고 침투 패스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에 셰펄버그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으면서 결국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잡고 직접 슈팅을 때릴 자신이 있었지만 부안가가 손흥민에게 양보를 요청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벤치도 놀라서 말을 잃을 정도였지만 손흥민은 직접 괜찮다는 뜻을 밝히며 부안가에게 페널티킥 기회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부안가가 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손흥민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면서 결국 아름다운 흥부 듀오의 장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월 7일 1차전에서 LAFC는 손흥민의 골과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두 골을 앞세워 3대0으로 크루스 아술을 압도했습니다. 1차전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LAFC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채 멕시코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2차전 무대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해발 2200m, 일반 MLS 경기장보다 600m나 더 높은 고지대인 쿠아우테목은 선수들의 체력을 한계 이상으로 몰아붙이는 장소였습니다. 공기가 희박하니 슈팅은 더 멀리 날아갔고 볼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튀었습니다. LAFC 선수들은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이 낯선 환경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4-4-2 포메이션에서 최전방 원톱으로 출전했습니다. 부안가, 마르티네스, 틀만의 화력 지원을 받는 구조였지만 경기는 시작부터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홈의 이점과 고지대 환경을 극한으로 활용하면서 경기를 통째로 장악해버렸습니다. 전반 3분부터 상대의 슈팅이 날아들었고 요리스는 초반부터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전반 14분 매서운 슈팅 하나가 요리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전반 18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팔렌시아의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VAR 판독 이후에도 판정은 바뀌지 않았고 가브리엘 페르난데스가 침착하게 정면으로 꽂아 넣으면서 합산 3대2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손흥민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득점 이후 더 거세게 몰아쳤고 LAFC는 수비에 집중하는 버스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손흥민까지 수비 가담에 나서면서 사실상 전방에서 완전히 고립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전반 내내 손흥민은 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상대 수비벽에 계속 막혔습니다. LAFC의 전반 슈팅은 단 한 개였습니다. 점유율은 29%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크루스 아술은 무려 16개의 슈팅을 퍼부었습니다. LAFC를 살려낸 건 결국 요리스였습니다. 이 베테랑 골키퍼는 전반에만 5개의 선방을 기록하면서 추가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반전 경기장 안에서는 축구 말고도 훨씬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리스가 골킥을 찰 때마다 크루스 아술 팬들 사이에서 특정 구호가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남성 동성애자를 모욕하는 단어 바로 푸토였습니다. 이 구호는 멕시코 축구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악습입니다. 상대 골키퍼가 공을 찰 때마다 관중석이 일제히 이 모욕적인 외침을 쏟아내는 행태였습니다. 국제계 이레지비언 축구협회는 이 구호가 명백한 동성애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했지만 일부 멕시코 팬들은 오래된 전통이라며 끝까지 문제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습니다. 이 구호는 이미 멕시코 리그와 콘카카프,
피파 모두에게 오래된 골칫거리였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멕시코 축구협회는 단 2건의 사건만으로도 10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올해 3월 텍사스에서 열린 콘카카프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에서도 심판이 같은 이유로 경기를 2차례나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날 쿠아우테목에서도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됐습니다. 심판은 경기를 일시 중단시키며 관중들에게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전광판에는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가 떴고 계속될 경우 경기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소셜미디어에는 멕시코 팬들의 수준이 부끄럽다, 이게 2026 월드컵 개최국의 응원 문화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멕시코는 올해 월드컵을 자국에서 13경기나 치를 예정인데 이런 수치스러운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후반전에도 크루스 아술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리스는 계속해서 선방을 이어갔고 LAFC는 수비 진영을 더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좀처럼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술 팬들의 함성은 더 거세졌고 POB를 비롯한 아술 선수들은 어떻게든 추가골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합산 3대1이라는 점수차는 아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아술이 한 골을 더 넣더라도 LAFC는 단 한 골만 추가하면 합산 5대2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갈라버린 장면은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터졌습니다. 공을 잡은 손흥민이 움직임만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고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비수의 태클이 들어왔고 주심은 지체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9월 이후 처음으로 직접 페널티킥의 빌미를 만들어낸 손흥민, 본인이 직접 키커로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안가에게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드니 부안가는 여유있게 골킥,